자, 통합과 분리 파트, 역학이 되겠죠. 역학 파트에 대한 이제 개념 정리 잠깐 진행하겠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던 누구라는 개념, 중력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어떤 물체든 간에 그 물체라고 이야기하는 건 당연히 뭐가 존재할까요? 그렇죠. 질량이 존재하겠죠. 그렇죠? 두 물체 사이에, 즉 하단의 그림을 보면 이런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 사이에 서로 작용하는 힘이, 그치? 모든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만유인력이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렇죠? 이 만유인력이 작용한다. 즉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 사이에는 당연히 상호작용하는 힘이 있는데 얘를 기준으로, 즉 A를 기준으로 누가 B가 존재한다면, 그치? A를 누가 B가 이렇게 잡아 당기겠죠. 그쵸? 혹은 B가 떨어진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걔를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밑단에서 만유인력이라는 개념 자체는 결국은 누가 같아진다? 그렇죠. 중력과 같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관계식 누구는 F는 누구 G분의 R 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친구가 mg하고 같다고 이야기했고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가 소거되기 때문에 결국 물체가 떨어질 수 있는 중력 가속도는 지구의 질량 그리고 지구의 중력 가속도 혹은 거리라고 이제 간략하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즉 물체의 질량이 뭐 할수록 상대적으로 클수록 그리고 두 물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또 하나 떨어져 있어도 작용한다라는 게 바로 뭐가 된다? 중력의 특징이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거고요. 자, A가 B에게 작용하는 힘 혹은 B가 A에게 작용하는 힘을 우리는 중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치? 얘네는 서로 어떻게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죠.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 자체가 반대가 되죠. 그래서 이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작용과 반작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자, 한 점에서 물체에게 서로 작용하는 힘이 존재한다. 즉 어떤 한 점에 작용점이 존재한다라는 건 힘의 평형이라고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면 위에 물체가 존재하는데 이 물체에게 떨어지려고 하는 누가 작용하고 중력이 작용하고 이 물체가 이렇게 물체를 위로 올리려고 하는 수직 항력이 작용하지. 그러면 얘는 하나의 점에 존재하기 때문에 힘의 평형 상태가 되는 거야. 그런데 이 평형 상태라는 건 결국은 작용선상 안에 존재하겠죠. 그렇죠? 하나의 선 안에 존재한다. 반면에 작용과 반작용이라는 건 이 작용선상 안에 존재하지 않죠. 일례로 지구에서 떠나는 누구? 로켓의 경우에는, 그치? 여기 로켓의 경우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같은 선상에 존재하나? 아니죠. 지구를 이제 커다랗게 보면은 이제 로켓이 시작해서 이렇게 돌지. 그러니까 누구하고 지면과 로켓가 출발하는 점 자체가 수직이 아닌 거죠. 해서 한 작용선상 안에 존재하면 힘의 평형, 그리고 작용선상 안에 존재하지 않으면 작용과 반작용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개념을 좀 나누어서 정리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구가 물체에게 적용하는 중력의 방향은 당연히 무슨 방향이겠죠? 그렇죠. 연직 방향이죠. 이는 지구의 중심 방향을 고로 연직 방향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질량에 따라서 중력의 크기는 달라지죠. 자, 선생님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F는 뭐라고 이야기했죠? MA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지? 이 물체와 이 물체가 있어. 얘가 1kg이고 얘가 10kg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두 물체는 동시에 떨어진다. 즉 A하고 뭐를 비교했을 때 B를 비교해. 그런데 A의 경우에는 1kg이고 B의 경우에는 몇 kg? 그렇죠. 10kg이라 가정합시다. 그럼 A는 1kg, B는 10kg이면 중요한 건 이들에게 작용하는 누구? 중력 가속도는 일반론 9.8m/s 제곱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고로 작용하는 힘은 A가 9.8N이 되고 얘는 98N이 된다고 이야기했죠. 즉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질량 자체가 누구에게? 그렇지. 힘에 영향을 준다. 즉 중력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 즉 질량 자체가 1kg에서 몇 kg 됐지? 10kg으로 증가했죠. 그랬더니 작용하는 힘이 증가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해서 질량 자체가 결국은 누구의 중력의 크기를 결정한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중력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만유인력과 누가, 그치? 만유인력과 중력이 서로 같다라는 점, 그리고 힘의 누구하고 평형과 뭐는 작반, 작용과 반작용은 서로 다르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되셨죠? 여러 가지 힘의 종류는 학교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긴 하지만 일반론 전기력, 전기사, 즉 전기 사이에서 어떤 친구가 플러스 전하, 어떤 친구가 마이너스 전하 혹은 마이너스 전하가 있어 서로 밀어내는 힘을
그쵸? 청력이라고 하는 거고 서로 잡아당기는 힘을 그치 인력이라고 하죠. 그런데 같은 극끼리 있어야 잡아당기는 거고 반대 극끼리 있으면 반대 극끼리 있으면 잡아당기는 거고 같은 극끼리 있으면은 밀어내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전기력엔 누가 포함된다? 인력과 청력이 포함되므로 F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F는 K 뭐분의 R 제곱분의 Q1 Q2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다시 정리합니다. 이렇게 또 헷갈리면 안 되니까. 전기력이라는 건 서로 잡아당기는 즉 다른 극끼리 잡아당기는 힘이 인력이고 서로 같은 극끼리 밀어내는 게 청력인데 이 인력과 청력의 크기는 어떻게 구한다? 만유 인력에서 나왔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죠. 또 하나 자 자기력도 마찬가지죠. 자석과 자석의 힘이니까 인력과 청력이 적용하는 거고 마찰력이나 탄성력은 기타 등등 즉 힘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라는 힘이 존재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어떻게 요 단위를 보자마자 우리는 뭐가 떠올라야 되냐? 얘가 힘이니까 F가 되는 거고요. 자, 얘는 누굴까요? 그렇죠. 질량이니까 M이 되겠네. 그럼 얘는 가속도지. 고로 1N은 1kg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된다. 그 1kg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는 게 결론적으로 무엇이다? F는 MA가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뭐 F 보이고 M 보이고, 그렇지? 뭐 여러 가지가 보일 수 있다. 뭐 이런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중력을 받는 이제 물체의 운동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지? 자, 중력을 받는 물체의 운동은 이제 두 가지로 이제 구분한다고 이야기했죠. 이게 물체가 있는데 하나는 그냥 떨어지고 하나는 이렇게 포물선 운동을 하게 되겠죠. 그럼 하나 그냥 떨어지는 걸 우리는 등 가속도 운동이라고 이야기하나, 등 가속이라고 이야기하나, 지구에 누구를 받았기 때문에 중력을 받았기 때문에 지구 중심 방향으로 움직여 시작 연직 운동이라고도 하고 혹은 자유 낙하라고도 얘기한다 그랬죠. 그런데 등 가속의 일반론과 현재 이야기하는 연직과 자유 낙하의 차이는 무엇이었죠? 그렇죠. 처음 속력 자체가 몇이었어? 0이었다라는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다시 처음에 속력 자체가 뭐였다가 일단 0이었다가 중력을 받기 때문에 결국 연직 방향으로는 중력을 받기 때문에 속력이 점진적으로 뭐한다? 증가한다. 그렇죠? 그래서 중력 가속도가 작용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해되시죠? 수평 방향의 경우에는 그치? 수평으로 이동하려고 하는 뭐가? 속력이 항상 일정하죠. 즉 속력이 일정하다라는 건 결국은 그치? 알자 힘 자체가 몇이 된다? 0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해당 내용 중에 문제가 만약에 이렇게 하단에 누가 나와 있고 그렇지 길이가 나와 있어. 그럼 이 길이를 통해서 요 수직의 누구를 구한다? 높이를 구한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다시 요게 높이가 나와 있어. 그럼 누구를 통해서? 그렇지 요 높이를 통해서 하단에 누구? 길이를 구한다라는 생각을 하면 문제가 쉽게 풀릴 수 있죠. 또 하나 하단에 누구하고 이렇게 이동 거리하고 위쪽으로 이동하는 누구? 높이를 알았을 때 그 링크 역할을 하는 건 이 물체의 수평 운동에 해당되겠죠. 이 수평 운동에 누구? 그렇지 일정한 속력, 즉 처음 속력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구간을 분할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자, 이 포물선 운동은 두 가지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는 수평 운동이 존재하는 거고, 또 하나는 하단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수직 운동이 존재한다.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여겨야 될 건 수평 운동일 때의 속력 V는 맨 처음 속력 V0와 같다라고 얘기했고요. 두 번째 V에다가 누구를 곱했을 경우 T를 곱했을 경우 단위는 미터 퍼 세크에 세크를 곱하는 게 되는 거니까 이동거리 즉 S가 나오겠죠. 고로 V에다가 T를 곱했을 때 누가 나온다? 이동거리 S가 나온다. 그래서 자 수평 이동거리는 결국 V0의 누구를? 그렇지 T를 구한다. 다시 이 아래쪽에 나와 있는 애가 바로 수평 이동 거리가 되겠죠. 즉 이 친구의 이동 거리를 구한다는 건 맨 처음 속력에다가 누굴 곱해? 그렇지 시간을 곱한다라고 알아야 된다. 이해되십니까? 그게 수평 운동에 대한 일반론이고 수직 즉 등 가속도나 자유낙하 연직 운동의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그렇죠? V는 누구? GT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중력 가속도의 시간을 곱해야 된다. 혹은 S는 어떻게 된다? 2분의 1 GT 제곱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자 보세요. 아까 앞서 이야기했던 내용은 즉 수평 방향의 이동 거리를 알면
수평 방향의 이동 거리를 알고 옆으로 이동하는 누구? 그치. 속력을 알면 당연히 무엇을 확인할 수 있어? 그렇죠. 얘가 이렇게 떨어질 때까지 걸리는 누구를? 시간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이 시간을 요일로 가지고 t의 제곱이겠네. 시간이고 야 g는 누가 돼? 중력 가속도니까 h 야 이동 거리 즉 하단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높이를 알 수 있다. 이해되십니까? 다시 정리합니다. 지금의 상황은 수평 방향의 누구? 이동 거리 s는 v0t에서 누구를 구해서 시간을 구한다. 그럼 이 시간을 누구로 가지고 온다? 수직 방향의 뭐 s는 그치 2분의 1 gt 제곱으로 가지고 온다. 그러므로 결과론적으로 무엇을 구할 수 있어? as 얘가 바로 높이가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되셨죠? 포물선 운동의 대표적인 사례를 이야기했고요. 결국 이들의 질량이 뭐 해도 달라도 얘네들은 항상 동시에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했던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수평 시간이고 v니까 자 무슨 t? vt 그래프겠네. vt 그래프가 몇 가지가 나와야 돼? 아마도 두 가지가 나올 수 있겠죠. 어떻게 나올까? 그렇지. 하나는 수평이고 하나는 수직이니까 수평의 경우엔 속력이 일정해야 돼. 수직의 경우엔 속력이 증가해야 돼. 그리고 이 vt 그래프의 누구는 기울기는 바로 뭐가 된다? 가속도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다음 가속도에 대한 개념은 되게 많이 이야기했죠. 수업 전반에 걸쳐서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요소인데 A는 누구분의 T분의 델타 V라 표현하면 얘는 T분의 어디? V1마 V0가 되는 거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관계식 이렇게 구할 수 있고 자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되겠죠. 제곱 이해되시죠? 그리고 A는 F는 MA라는 관계식에서 뭐가 나와? M분의 F가 나왔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의 구성 요소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이 뒷단에서 뭘 구한다? 운동량이나 충격량의 변화량 즉 M 델타 누가 V는 뭐가 간다? FT가 되고 이 U자고 MVP는 뭐 FT 아일랜드라고 얘기했던 거죠. 이해되십니까? 좀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시고요. 자유낙하 보세요. 자유낙하는 중력이 작용한다. 질량과 관계없이 그치? 가속도는 V 중력 가속도로 일정하다. 일정하니까 9.8 뭐가 될까요? 그렇지.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되는데 요즘은 수능 문제를 풀기 때문에 얼추 몇으로 나올 때도 많다. 10m per 세크 제곱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십시오. 이해되십니까? 즉 중력 가속도는 물체의 무엇과 관계없다. 질량과 관계없다. 항상 무엇입니까? 일정하다. 제곱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무게도 뭐 상관이 없다라는 거. 여기 보세요. 지표 근처에 자유낙하할 때 물체의 속력은 무게와 관계없이 매초 이렇게씩 빨라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가다를 했죠. 0초일 때 0m per 세크 그치? 처음 속력이 몇이어야 되니까? 0이어야 되니까 1초일 때 9.8m per 세크 2초일 때 19.6 그치? 미터 per 세크 3초일 때 중요 3초일 때 몇? 29.4 미터 per 세크가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9.4 되셨습니까? 됐죠? 자, 수평으로 물체를 던졌다. 공기 저항 무시할 경우에는 당연히 작용하지 않는 힘 때문에 자,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직선 운동 하실 거고 연직으로는 그렇지 지구 중력을 받는다라고 계속 이야기했던 거고요. 자가 있네. 요 자는 B에게 힘을 가할 거니까 B는 포물선. 띵 얘는 뚝 떨어지겠네. 관성이 있겠네. 자 여러분 관성은 질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커진다라는 이 문구는 꼭 기억하세요. 질량이 커지면 관성이 커지는 거고요. 관성의 종류는 흔히 몇 가지가 있죠? 두 가지가 있죠. 하나가 뭐 정지 관성 또 하나가 운동 관성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사례 일례로 이렇게 이불이 있는데 이불에 먼지가 이렇게 묻었어. 이불을 아래로 팍 치지. 그럼 먼지는 공중부양하겠죠. 가만히 있던 애 가만히 있으려고 하네. 무슨 관성? 정지 관성이 된다. 그치? 그와 같은 사례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3번의 경우에는 이제 뉴턴의 사고 실험이죠. 자, 지구 표면에 물체를 어떻게? 자, 수평으로 던졌을 때 속력이
클수록 먼 곳으로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치? 그럼 충분히 속력을 가하게 되면은 이 물체는 이렇게 떨어져, 이렇게 떨어져, 이렇게 떨어지다가 그치? 충분히 속력을 가하게 되면 얘는 계속 돌겠지. 그걸 우린 뭐라고? 원운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원운동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 이거 있죠? 그쵸? 자, 이게 뭘까? 원의 접선이겠죠. 이 접선이 바로 무슨 방향이 되는 거고? 그렇지, 운동 방향이 되는 거고, 지구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는 얘가 바로 뭐가 되겠죠? 그렇죠, 힘의 방향이 된다. 이해되시죠? 원운동은 원의 접선 방향이 고루 뭐가 되는 거고, 운동이 운동 방향이 되는 거고, 그치? 그리고 지구 중심 방향으로 무엇이 가해진다? 힘이 가해진다. 그러므로 이 힘을 구심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제발 please. 됐죠? 자, 공의 수평 도달 거리. 공의 수평 당연하지, 뭐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니? 그치? 자유 낙하하는 동안 수평 방향으로 속력이 멀수록 클수록 도달 거리는 커지겠죠. 자, 어떤 물체가 있는데 이렇게 떨어져, 이렇게 떨어져. 어떻게 떨어져? 동시에 떨어지지. 그런데 하단에 누가 있으니까 하단에 이동 거리가 있잖아. 이 하단의 이동 거리는 어떻게 구했어? S는 누구? V0T라고 얘기했지. 됐네요. 그럼 시간이 일정할 때 이동 거리가 커지려면 당연히 누가 커져야 돼? 속력이 빨라져야겠죠. 그리고 A하고 B 중에 B의 속력이 훨배 뭐하다? 빠르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와 관련되어 있는 말이다. 자, 공이 수평 방향으로 멀리 가다가 일정한 속력 이상이 되면 당연히 지구 빙빙빙 도는 거지. 그걸 등속 원운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뭐 이해하셨죠? 자, 지구 중심 방향으로 구심력 작용하고 원의 접선 방향으로 바로 그렇지 운동 방향이 구성된다. 그래서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이 결국은 지구의 누구 생명 시스템이나 그치? 혹은 지구 시스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일례로 수소하고 누구 헬륨이 있을 거고, 그치?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이산화탄소 있겠지. 이게 무슨 말 하는 거야? 이와 이를 비교했을 때 어떤 애의 질량이 더 커? 당연히 이산화탄소의 질량이 더 크죠. 화원 배운 친구의 경우에는 얘가 분자량이 44가 되는 거고, 얘는 뭐 분자량이 그보다 훨씬 더 작은 거잖아. 2가 수소 기체니까 2가 될 거고, 뭐 헬륨 뭐 이렇게 된다. 그럼 질량이 큰 친구는 당연히 아래쪽으로 가는 거고, 가벼운 애는 이렇게 위로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대기의 구성 성분, 즉 지면으로부터 멀어지면은 당연히 산소의 양은 뭐죠? 줄어들겠죠. 선생님이 히말라야 갔다 왔는데,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어요. 히말라야 갔다 왔는데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히말라야 대략 한 7,8천이 된다. 그럼 대기가 어디? 여기 지면 대비 대략 한 30%가 적다. 그치? 그래서 하단에 당연히 공기가 많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수소 헬륨에 비해 느린 산소하고 질소, 그치? 중력에 붙잡혀 있는 거고, 높은 산에 올라가면 당연히 산소 부족하시겠죠. 두 번째, 밀도도 마찬가지죠. 밀도 보세요. 어떤 비커 내에 물을 담았어. 하나가 따뜻한 물, 하나가 차가운 물을 담았어. 그럼 차가운 물 아래 내려가 따뜻한 물 위로 올라가지. 왜 그럴까? 그렇죠. 단위 부피당 들어있는 입자의 개수 자체가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이 있는데 따차가 있다고 치자. 그럼 똑같은 부피인데 완전 똑같이 생겼지. 완전 똑같아. 자, 똑같아. 자, 완전 똑같은데 여기도 5개 들어있고 여기 5개 들어있으면 뭐가 돼? 그렇지, 밀도가 같을 거 아니야. 그런데 차가운 친구의 경우에는 분자 운동이 활발하지 않으니까 훨씬 더 많이 들어올 수 있어. 10개 들어간다 치자. 그러면 단위 부피당 누구? 질량 중에 그치? 누가? 일정한 부피 내 질량 자체가 뭐해지므로 커지므로 밀도는 뭐해질 수 있다? 커질 수 있겠죠. 그치? 그래서 밀도가 큰 친구가 아래 내려가는 거고 밀도가 작은 애 위로 올라가게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바닷물의 대류 현상이나 혹은 대기의 대류 현상이 만들어질 수 있고요. 또한 구름 속에서 성장한 물방울이 누구에 의해서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는 걸 두 글자로 뭐라고? 눈 혹은 비라고 해. 두 글자가 아니지, 한 글자지 라고 이야기한다. 자, 하나 더. 자, 이 웃자고 이야기했던 거죠. 스메 혹시 기억하십니까? 샘과 스메를 아시나요? 그렇죠. 지구 중심이야. 그럼 얘 누구? 얘 누구 스메? 얘는 뭐 일식이 되겠네. 얘는 월식이 되겠네. 이해되십니까? 자, 일식과 월식의 경우에는 지구를 계속 잡아당기는 거죠, 이들이. 그럼 이제 지구 중심으로 옆으로 이제 뭐가 물이 이렇게 빠지겠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물의 양 자체가 많아지는 곳은 뭐가 물이 들어왔어 밀물이 되는 거고 물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어지면 썰물이 되겠죠. 그래서 밀물과 썰물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 자, 뭐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달에 비해서 지구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영향은 적지만 누구도 태양도 마찬가지. 그치? 윗단에서 이야기했던 뭐? 그렇죠. 이렇게 밀물과 썰물의 생성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방금까지 이야기했던 건 누가 중력이 지구 시스템에 작용하는 그치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이번에는 누구 에이씨 그림도 마찬가지 정리해야겠네. 그래서 첫 번째 대류 현상 이야기했죠. 밀도 소리. 자, 그다음 지표의 침식도 마찬가지 중력에서 물이 이렇게 이동하니까 일어날 거고 기상 현상도 마찬가지죠. 계속 이야기했던 거네. 중력 때문에 떨어지게 될 거고 자, 얘들도 그렇지 주위를 뭐 하게 된다? 공전하게 된다. 끝으로 식물의 뿌리가 아래쪽으로 향한다. 생명 시스템에 대해 작용하는 힘이 되는 거죠. 그치? 그리고 뭐 태양 에너지 영향을 받는 것이죠. 누구의 경우에는 증발의 경우에 중력이 아니다. 증발의 경우에는 태양 에너지의 영향을 받는다. 이 시험에 사례로 한번 나왔기에 애들이 많이 틀렸어요. 넣어놨다. 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던 거 다시 중력이라는 게 결국 중력 시스템이라는 게 영향을 두 가지에게 준다. 하나가 그렇지 1번 지구 시스템, 두 번째 생명 시스템이라고 얘기했죠. 그럼 우리가 방금 체크했던 건 바로 지구 시스템이 되는데 이제 생명 시스템이 어떻게 영향을 주냐는 거지. 그치? 너는 왜 서 있니? 코끼리는 왜 서 있을까? 이 아름다운 그림의 향연. 이 뭐야? 야, 이게 코끼리라고 처음이다. 아이 귀야 귀 됐죠? 코끼리. 이 코끼리는 커다란 등치. 부끄러운데. 코끼리는 커다란 등치를 유지함에 있어서, 그치? 뭐 단단한 골격이 존재하겠죠. 그치? 이 단단한 골격으로 이 몸뚱아리를 이렇게 지탱하는 거고. 이건 맞힐 수 있지 않나? 목이 길잖아. 길이겠지. 코가 크면 코끼리고. 자, 이 친구의 경우에는 머리 위까지 피가 가야 되니까 혈압이 되게 높이, 그치? 혈압이 되게 커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중력이라는 거에 뭐 하기 위해서, 그치? 생명 시스템에 상호작용한다 혹은 영향을 준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1번 육상 동물의 경우에는 몸을 지탱한다. 죄송합니다. 몸을 지탱한다. 그리고 식물은 뿌리가 땅을 향해서 자라는 현상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과거 바다에 살던 생물이 육상으로 진출해서 중력을 뭐해? 견디기 위해서 그렇지 이런 구조를 갖게 된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식물의 뿌리를 땅속으로 뻗어서 몸을 지탱한다라는 거 되게 중요하죠. 목의 길이가 길어요. 그러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죠. 그치? 그래서 다른 동물 대비 그와 유사한 크기를 가진 다른 동물 대비 무엇이 혈압이 매우 높습니다. 혈압이 매우 높고요. 또한 물은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얘네도 뭐가 이렇게 물은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물을 먹을 때 어떻게 피가 거꾸로 솟아 지금의 나인가요? 그치? 너네가 공부를 안 하게 되면 이제 내가 기린이 물을 먹는 그런 느낌이지. 피가 거꾸로 솟는 거죠. 지금 누구? 혈압 조절하는 기관이 존재한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자, 귀에는 전정기관이 있죠. 그치? 얘가 반고리관이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얘는 전정기관, 얘는 달팽이관이었죠. 그래서 이 전정기관에 뭐가 있어? 그렇지, 이런 돌멩이가 있죠. 누구? 이석이라는 애가 있다 그랬죠. 그럼 얘가 이렇게 기울어지면 자극을 느끼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기울어지면 고로 누구다? 중력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총 정리하자면 무거운 동물 골격, 기린의 심장, 그리고 전정기관에 이제 칼슘이 있는데 누가 담당한다? 중력이 담당하는 거죠. 평행감각 담당하는 거지 이후에. 그리고 이석이라는 건 뭐 고인돌이 아니에요. 고인돌 아니지. 기울어져 있다라는 거. 그리고 세포벽은 셀룰로스로 구성돼 있지. 단단한 외벽인 거고. 뿌리는 당연히 하단으로, 그렇지. 지구 중심 방향으로. 그리고
민들레시 깃털은 그치 깃털 자체를 가지고 이제 멀리 날아가려고 하는 거잖아. 뭐 이런 구조의 변화가 있다. 네. 이건 뭐야? 코끼리잖아 우리가. 선생님 이 코끼리 그림과 요 위쪽에 있는 어디 갔어 이 친구? 완전히 똑같죠? 미치겠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고 이제 잠깐 마무리하자면 얘가 누굴까요? 촛불이지. 지구에서는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촛불의 길이가 이렇게 길어 보이는 거고 누구? 우주에서는 중력이 작용하지 않죠. 둥그렇게 보인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제 내용은 제발 다 풀어보시고요. 요 뒤에 나오는 거는 선생님이 문제편이라고 준 게 있어요. 유형별로 유형 문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순서대로 문제를 풀다 보면 좀 수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기계적으로 시간의 변화, 속력의 변화, 그치? 시간분의 누구? 델타 V 누구? A 이야기하는 거네.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힘이 작용하냐 작용하지 않냐에 따라서 나누어질 수 있다. 그치? 아 나왔지? 그러니까 얘를 구해야 되고 요소는 얘가 된다. 그쵸?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모르면 안 되는데 S는 누구? GT인가요? 이제 V0T라고 해야겠죠. 그치? V0T 또 애들이 또 실수할라. S는 V0T 그럼 여기 S는 누구죠? 2분의 1 GT 제곱이라고 하겠죠. 봤더니만 얘 나와 있네. 됐죠? 얘 나와 있고 이해되십니까? 뭘 나와 있어? 미안해. 얘 나와 있으니까 t를 구할 수 있겠죠. 됐죠? 그 t가 여기에 들어오고 여기 있는 누구? 그렇지. 속력 구하니까 이동거리 구할 수 있다. 기본 로직입니다. 로직. 제발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시험 때 비가 아니라 목소리가 많이 잠기죠. 미안해요. 한번 풀어보면 되겠죠. 그 힘에 따라서 F는 ma 그럼 가속도 그치? 누구? 기울기 구할 수 있다. 미쳐가는 것 같네. 등가죠, 그렇죠? 기억하시고요. 아이 이런 거 나오면 정말 틀리면 안 돼요. 정말 이거는 슬프죠, 그렇지? 등속, 직선, 등 가속 너무 당연한 거잖아. 여러분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됩니다. 딱히 뭐 없죠. 사례 중심으로 꼭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사례 되게 중요합니다. 의외로 사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통과에 차지하는 비중이 많아요. 사례 빗방울이 뚜뚜뚜뚜 떨어지는 날에는 자 그래서 역학적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또 마무리하자면 관성이라는 건 말했죠. 질량이 클수록 커진다. 그래서 정지하려는 애 계속 정지하고 운동하려는 애 계속 운동하죠. 이 관성은 선생님이 애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성적이다. 어떤 애가 성적이 막 올라가고 있어. 이후에 뭐 해? 계속 올라가겠지. 근데 얘가 이렇게 일정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0명 중에서 뭐 20등을 했어. 거의 계속 20등 하죠. 근데 100명 중에서 90등 하던 애가 70등 하고 50등 하고 30등 했어. 그럼 이후에 몇 등 할까?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뭐 10등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즉 움직이려고 하는 애 계속 움직이고 정지하려고 하는 애 계속 정지한다. 근데 이들과 우리의 차이점은 우리의 성적은 자유낙하죠. 웃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됐죠? 자유낙하더라. 슬프죠? 뉴턴 운동 법칙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얘는 추가 영상 다시 하나 남기겠습니다. 어디니까? 물리 원이니까 관계식을 설명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관련되어 있는 사례 중심으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성 방금 이야기했죠. 질량의 연관성이 있는 거고 가속도는 마찬가지 그치 물체의 질량에 반비례하는 거고 힘에 뭐한다? 비례한다. 고로 퓨마 F는 ma 기억하시면 되겠죠. 작용과 반작용은 누구와 다르다? 힘의 평형과 다르다라고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한 점에서 시작하는 거. 힘의 평형이라는 건 그냥 자기 자신의 부피를 없애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잠깐 설명했는데 이렇게 지면에 물체가 있단 말이지. 야, 얘 부피 없다고 쳐. 그럼 지면에 얘 있네. 끝. 다단. 그치. 예, 평형. 같은 작용 선상에 존재하는 거죠. 작용과 반작용은 작용 선상에 존재하지 않죠. 이해되십니까?
이런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운동량과 충격량은 관계식보다 그치? 그를 구성하는 그래프나 혹은 사례에 좀 집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운동량이라는 건 뭐 M 누구? 흔히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하죠. 델타 V라고 이야기하죠. 어디? 나중에서 뭐 빼야 되는 거니까? 처음 빼야 되는 거니까. 이해되셨죠? 그래서 M이요. 그럼 얘 뭐가 돼? 킬로그램이 되겠네. 속력이요. 뭐요? 미터 퍼 세크가 되겠네. 그래서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충격량 자체 서로 같기 때문에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가 될 수 있는데 될 수 있지. 그치? 그런데 이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뭐? 뉴턴 세크가 될 수 있다. 알고 계시면 되겠죠. 운동량의 구성 요소죠.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속력이 뭐할수록 빠를수록 다시 물체의 질량이 크고 속력이 왜 빠를수록 당연히 운동 상태의 변화는 힘들지. 그치? 힘들지. 그래서 대표적으로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기 위해 고려할 요소는 누구하고 누구다? 질량과 속도이다.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운동량의 구성 요인. 그치? 운동 상태를 바꾸려고 하는 건 물질의 운동 상태를 바꾸려고 하는 건 누구다? 두 가지죠. 하나는 일반 질량, 두 번째 속력, 속도가 된다. 자, 하단의 그래프의 공통점은 뭘까요? 이렇게 그래프를 보라고 이야기하면 보통 친구들은 뭐 본다고? 이렇게 그래프의 개형 본다고 얘기했죠. 이러면 이제 인생 망하는 거죠. 이런 거 보지 마세요. 또 하나 이제 이렇게 곡선으로 되어 있는 애는 그냥 이제 미적한다고 생각하고 여기 면적 구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즉 이 그래프가 이렇게 변형될 수도 있다. 이 정도 그냥 생각을 하시고 그런데 중요한 게 뭐지?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반띵해서 이렇게 붙여버리면 되겠네. 됐나? 그런데 이들의 공통 부분은 죄다 x축은 시간이고 y축은 힘이었다는 거죠. 이게 뭐지? 이게 뭘 의미할까? f하고 누구? t를 이야기하는 거지. 그럼 m 누가 되는 거야? 델타 b가 되겠죠. 운동량의 변화량이 고로 뭐가 된다? 충격량이 된다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F하고 T 보이지? 하단의 면적이지 뭐. 다 면적이네 면적이네 면적이네. 그런데 그래프가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꺾일 수도 있다라는 거 이야기했고요. 자,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입니다. 처음 운동량, 충격량, 그리고 나중 운동량. 자, 식 관계 정리했었죠. F는 뭐라고 이야기했는데 MA라고 얘기했던 거고, 그치? 그럼 이 A라는 게 고로 뭐가 돼? A라는 게 누구분의 T분의 델타 V가 된다고 얘기했죠. 이해되십니까? F는 MA인데 A라는 애가 뭐가 된다고? T분의 델타 V가 된대. 그럼 F는 M 가로치고 뭐분의 T분의 V1마 V1마 누가 되겠어요? V1마 V0가 되겠죠. 그럼 이거 이제 식 다 정리하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나오겠죠. T 나오고 넘어가니까 는 뭐 MV1마 MV0가 될 수 있겠죠. 관계식보다 굉장히 중요한 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렇죠. 뭐는 나중 운동량은 뭐에다가 충격량에다가 뭐를 그렇지 처음 운동량을 뭐 한다? 더한다? 그치? 제로가 되겠죠. MV 제로 됐습니까? 고로 처음 운동량의 충격량을 더하면 뭐가 된다? 나중 운동량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속도 법칙에 따라서 F는 MA가 되는데 그와 관련되어 있는 관계식 누구?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되는 거고, 그치? 시간의 단위는 뭐이므로? 세크이므로 얘네를 다 어떻게? 그렇죠. 제가 정리를 하면 이렇게 나온다. 이해되십니까? 됐나요? 세크 넘어간 거지, 그치? 그래서 단위가 서로 뭐해질 수 있다? 같아질 수 있다. 그리고 물체가 움직이는 그치? 운동량의 총합을 구하래.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가 여기 지금 운동량이 3 여기가 2야. 그럼 얘네가 부딪혔어. 예를 들어 2회 크래시 부딪혔다고 치자고. 그럼 그 물체가 그 이후에 질량 어떠한 운동량을 갖냐? 얘가 4를 갖는다. 얘는 몇을 갖는다? 1을 갖겠죠. 왜? 3 더하기 2는 4 더하기 몇이니까? 1이 되는 거니까.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문제 푸셔야 됩니다. 됐나요? 다시 처음 운동량 즉 충돌 전 운동량의 총합과 충돌 후 운동량의 총합이 서로 왜? 같죠. 그럼 만약에 이 친구가 뭐 해버리면 정지를 해버리면요
자, 3 더하기 2는 몇이어야 돼? 그렇지. 5 더하기 몇? 0이 돼야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충돌 전후. 다시 충돌 전후 누구? 운동량의 변화량은 같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특히 운동량이라는 건 속도만 뭐 방향 가지고 있으므로 고로 운동량의 방향이 뭐가 된다? 속도의 방향이 된다. 이 말도 되게 중요하죠. 운동량의 방향이 뭐가 된다고? 속도의 방향이 된다라는 거 꼭 알고 계세요. 운동량의 방향은 속도의 방향과 같다. 두 번째, 힘의 방향을 가져. 운동량, 힘, 충격량의 방향이라는 건 고로 힘의 방향을 갖지. 그리고 충격량의 방향은 고로 뭐가 된다? 그렇지, 힘의 방향이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운동량의 방향이 속도의 방향인 거고, 충격량의 방향이 바로 힘의 방향과 같다라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 이렇게 y축에 운동량 나와 있죠. 그럼 얘도 시간 나와 있지. 뭐야 이거? m 델타 v가 되는 거기 아니라 t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누구 f 곱해 서로 뭐야죠? 같아지겠죠. 됐나? 자, 100원이에요. 여기까지 300원이에요. 나 얼마? 200원. 200원 박아. 뭐 이런 거. 그치?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자, 문제를 봤더니 자, 운동량의 맨 처음 운동량이 200이야. 근데 나중 운동량이 300이야. 그러면 몇 바뀌었어? 100 바뀌었네라고 하면 바보죠 이거. 어디에서? 나중에서. 뭐 빼라고? 처음 빼라 그랬지? 그럼 나중이 몇이야? 300이네? 빼기 몇? 200이네? 그럼 몇이야? 100이야? 순진하면 안 되죠 여러분. 보세요. 얘 기준으로 얘 오른쪽으로 하니까 방향 플러스고 얘는 왼쪽으로 하니까 뭐가 돼?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고로 마이너스 300 빼기 마이너스 몇이니까 200이니까 마이너스 몇이 된다? 500이 된다라는 거. 이 마이너스가 뭘 이야기해? 방향을 이야기한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자, 이제 거의 이제 뭐 마지막으로 이제 다가가는데 사실 해당 단원 중에서 포시는 굉장히 길죠.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한 번만 해봅시다. 자,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면 흔히 계란이 있어요. 시멘트, 라텍스. 됐죠? 그러면 시멘트 위에 있는 계란이 막 깨지지. 시멘트가 깨지는 게 아니라. 그럼 여기서 이제 뭘 이야기하고? M 델타 V가 서로 같다. 그러면 하단으로 부딪히는 누구? FT가 서로 뭐해? 같아지는 거지. 그럼 이 FT와 이 FT가 뭐한 상태에서? 일정한 상태에서 계산을 하죠. 그런데 지금 아래쪽에 나와 있는 뭐 포신이 긴 대포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이 포신이 긴 대포는 FT라는 것 자체가 FT라는 것 자체가 뭐 할 수 있어? 변화할 수 있는 거야. 이 조건과 이 문제의 이 조건 서로 다르죠. 다시 A하고 B가 떨어져요. 그럼 A하고 B 운동량의 변화란 걸 결국 충격량은 서로 같다라는 대전제 속에 왼쪽에 FT하고 오른쪽에 누구는? FT는 서로 같을 거니까. 그치? 하나 시간 늘어나면 얘 줄어드는 거고, 그럼 얘가 줄어들었으면 얘가 커지는 거 얘는 작아지는 거죠. 이해했어? 서로 반비례 관계라고 약간 생각하면 되는데, 포신이 길어진 대포라는 개념은 뭐다? 이 전체 값 자체가 커진다고. Got it? 그러면 작용하는 힘은 일정하단 말이지. 즉 포신이 길어진 대포의 경우에는 자, 읽어보세요. 충격력은 뭐 한데? 일정하다고. 일정해. 그런데 전체 의도가 충격량이 커진 거야. 그 왜 충격량이 커졌을까? 결과값인데 결국은 시간 자체가 뭐해져서 길어졌기 때문에 충격량이 커진 거야. 이해되셨죠? 다시 F하고 T가 있는데 F는 뭐한 상태에서? 일정한 상태에서 시간이 늘어나니까 전체의 누구는 충격량을 증가한다고. 그 늘어난 충격량만큼 M 델타 V가 바뀌겠죠. M 델타 B가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뭐하죠? 멀리 날아가겠네.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포신의 길이가 길어. 막 그치? 이런 문제가 나왔어. 그럼 자 해설 볼래? 97 보세요. 뭐라고 했지? 받는 시간이 길어졌다 그랬잖아. 그치? 전체 충격량이 뭐야? 커졌다 그랬지. 그러므로 변화량이 뭐죠? 세지니까 멀리 날아가. 멀리 날아간다. 이해되셨습니까? 포신의 길이가 길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전체 충격량 자체, 즉 누구의 값 자체는 FT는 커져버려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뒤쪽에 있는 누구? 그렇지. 시간 자체가 굉장히 커져버렸기 때문에 이 전체의 누구? FT가 커져버린 거지.
이해됐나? 시간이 작았다 힘이 커져버렸잖아. 힘은 뭐하는 상태? 일정한 상태. 그럼 누구도 증가하는 거야? 운동량의 변화량도 증가하는 거니까 물체의 속력이 빨라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끝으로 충격량과 운동량의 관계 이거 했던 거죠? 그치? 이렇게 선을 긋는다. 평균값의 얼추 그어 놓으면 자 얘가 A고 얘가 지금 B래잖니? 그러면 A하고 B의 차이가 뭐냐고. 차이가 시간의 차이가 있네. B는 훨씬 시간이 뭐 있고 오래 걸렸고 그러나 Y 결과값을 보면 뭐가 돼? 아 힘이 줄어들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즉 시간이 길어져서 뭐가 힘이 줄었다. 반면에 얘의 경우에는 시간이 짧아지니까 힘이 훨씬 더 뭐였어? 커졌다라는 걸 기억하시겠죠. 즉 받는 시간과 힘의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하단의 면적은 뭐하다? 같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충격력, 일반적으로 충격력은 매 순간 변하기에 충격력을 충격을 가하는 동안 평균적인 힘을 뭐한다? 의미하기도 한다. 그래서 평균 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혹은 실제 작용하는 힘이니까 알짜 힘이라고도 표현한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가 요만큼의 시간 동안에 작용하는 힘이겠죠. 그치? 반딩이니까 힘이겠죠. 그럼 얘는 뭐가 돼? 2분의 t가 되는 거고 얘는 EF가 되시겠죠. 이해되십니까? 두 개를 서로 했을 때 곱해서 무엇이 면적 자체가 서로 같아질 수가 있겠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되게 중요합니다. 되셨죠? 자, 거의 유사한 문제인 거고 그래서 자동차가 상대랑 충돌했을 때 혹은 제동거리 이런 거 있지, 그치? 속력의 제동거리는 그거 알아야죠. 2분의 1 mv 제곱이야. 물체의 속력이 운동 에너지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야. 됐나? 즉 속력 때문에 운동의 에너지가 결정된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물체에게 힘을 가했어. 누구만큼? 이동 거리만큼. 그러니까 V가 몇 배 되면 2배 되면 S는 몇 배가 돼야 돼? 그렇지, 4배가 돼야 되겠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V 누구니까? V 제곱 때문에. V가 2배가 됐어요. 끝. 그러니까 S는 몇 배가 돼? 4배가 되시겠죠. 이런 얘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마무리합니다. 안전사고 예방. 그치? 아파요. 그게 아니죠. 나는 화장실에 응아를 해요.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 힘 자체를 완화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결국은 누가 길어져야 돼? 시간이 길어져야 된다. 시간의 관점으로 알아봐야겠죠. 에어백이 찌그러지거나 자동차의 범퍼가 찌그러질 때 이건 뭐야? 그치. 뽁뽁이. 이것도 뽁뽁이네 결국 보니까. 그치? 얘도 시간을 충돌하는 시간을 그렇지. 시간을 한다고? 길게 함으로써 작용한 힘 자체를 줄이려고 한다. 안전장치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습니다. 번지 점프를 하는데 이 줄 자체가 뭐요? 쇠요. 어떻게 돼? 딱 됐지? 안 늘어나. 무한한 힘을 받겠죠. 나는 면적 구하시면 된다. 그래서 역학 시스템에 대해서 개념 정리 마무리 할 거고요. 그리고 문제는 꼭 풀어보셔야겠죠. 이거 뭐하니? 이거 맨날 나온다? 서로 밀어야. 그치? 네. 기억하시고 작반. 자, 그리고 관성의 경우에는 정지와 운성. 흔히 얘가 뜯어지냐의 차이 많이 물어보죠. 그치? 같은 문제인 거네. 시간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진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네. 이해되셨죠? 오케이. 여기까지 역학적 시스템 내용 정리 마무리. 여기 운동량의 변화량인 거네요. 그쵸? 운동량의 변화량 누구라고? m 델타 v가 되는 거고 맞지? ft가 되겠네. 그치.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두 물체 이동하니까 얘는 3 더하기 2는 몇 더하기면 4 더하기 1. 왜? 전후니까 총량이 서로 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라는 기본 개념이 있으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